가속할 때의 느낌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부드럽게 쭉 밀고 갑니다. 이렇게 고개를 제대로 못 쳐듭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뒤에서 쓱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 게다가 조용하네요. 명령을 말씀해 주세요. 핸들을 놨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차 높이가 엄청 낮습니다. 서스가 물렁하고요. 배터리에 대한 불신, 걱정, 주행 가는 거리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쉐보레가 2월부터 볼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볼트, 두 개의 볼트가 있죠. 주행거리 연장형 볼트 V를 쓰는 볼트가 있고요, 완전히 순수한 배터리 전기차 볼트 B로 쓰는 B 볼트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주행거리 연장형 볼트입니다. 판매는 2월 1일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작년에 이미 경험할 수 있었죠. 일부 카시어링 업체들하고 코업을 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경험한 바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2월 1일서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 차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시죠. 전기차로 주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89km, 약 90km까지 전기차 배터리로 달릴 수 있고요. 최대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676km입니다. 아주 꽤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한 번 주유로 그만큼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차의 배터리는 18.4kWh의 고용량 배터리가 올라와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LG화학에서 공급을 하고요. 완속 충전하는데 5시간, 그리고 보증기간은 8년에 10만 킬로미터를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분류가 됐습니다. 판매 가격 3,800만원이고요. 여기에 정부 보조금 500만원을 사후에 차를 구매한 뒤에 서류를 제출을 해서 5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까지 감안을 하면 최소 3,157만원 정도를 지불을 하면 이 차를 소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의 길이는 4,580mm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1,785mm고요. 높이는 1,495mm. 이렇게 좀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휠 베이스는 2,694mm가 되겠습니다. 공차 중량은 1,610kg이고요. 이 차의 엔진 출력은 102마력, 모터 출력은 두 개가 있죠. 48kW짜리 하나, 그리고 87kW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고요. 미쉐린의 2로 50R17 사이즈의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연비에 최적화한 그런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어유, 많이 돌아. 어유, 하나, 둘, 셋, 딱 3회전 돌아갑니다. 요즘은 뭐 3회전도 안 돌아가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3회전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계기판 주변에 크롬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반짝이는 크롬 라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검정색 블랙 컬러의 인테리어에 이런 크롬 라인으로 시각적인 포인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 올라와 있는 8인치 컬러 터치스크린입니다. 약간 기울게 배치를 했고요. 그 주변에 소재의 질감 아주 우수합니다. 손끝이 느끼는 어떤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변속 레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정상, 스포츠, 산악, 대기, 뭐 이런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 모드에 놓고 드라이브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차 마치 암수 한 쌍인 동물, 짐승처럼 차 왼쪽 앞부분에 충전 코드가 있고요. 대각선 오른쪽 뒷부분에 주유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가솔린을 채우고요. 그리고 전기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평소에 평일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출퇴근은 충분히 전기차 상태로 주행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최대 89km, 90km까지 전기차 상태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하루 움직이는 거리가
100km 이내인 분들은 그냥 이 차가 전기차이겠거니 하고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만약 뭐 이제 어디 멀리 놀러 간다, 여행을 간다, 혹은 뭐 출장을 간다 할 때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면 전기차 상태로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엔진이 돌고요. 그 엔진의 힘에 의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다시 이제 차는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얼마까지? 676km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스티어링 휠에 여러가지 버튼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리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가 들어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요. 간격은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트페이시 아래로 깊숙한 공간이 있고요.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12V 전원 아울렛 있습니다. 무선 충전 장치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넣어두면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뒷좌석 보기에도 상당히 좁아 보이는데요. 한번 어떤지 뒷좌석에 앉아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에 제가 앉았던 시트 그대로 두고 뒤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똑바로 앉으니까 이런 자세가 되던데요. 아이고, 머리 위로 손바닥 하나 정도 겨우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네요. 헤드 클리어런스 라고 하는데 이 머리 윗 공간에 압박이 좀 있습니다. 자, 똑바로 앉았을 때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앞 시트를 안으로 깊게 파놔서, 그리고 또 소프트한 재질로 덮어놔서 약간 무릎이 밀고 들어가도 이렇게 저항감이 없고 딱딱하지 않아서 약간 무릎을 지지해도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될 텐데요. 이렇게 앉았을 때 뒷창이 바로 머리 위로 올라와 있네요. 물론 유리의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패턴들을 진하게 넣어서 햇볕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 위쪽으로 바로 유리가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 상당한 압박감을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차체의 디자인을 지붕을 많이 뒤로 내려가면서 깎아 놓는 바람에 실내 객실의 머리 윗공간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뒷창 완전히 열리고요. 자, 도어 패널에 이런 플라스틱 느낌, 그렇게 썩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야, 이 센터 터널이 왜 이렇게 높죠? 거의 뭐 팔꿈치, 거의 벽입니다. 터널이 아니라 거의 벽처럼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고요. 차가 5인승이지만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앉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앉았을 때 이렇게 고개를 제대로 못 쳐듭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성인이 앉기에는 불가능한 시트입니다. 잠깐 움직일 때 아이들 태우는 정도로 이용할 수 있을 듯 하고요. 뒷좌석에는 그냥 성인 둘이 앉는 게 딱 좋겠습니다. 그래도 좌우에 열선 시트가 들어와 있고요. 컵홀더와 12V 전원 소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 약간 좁고 제한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열선 시트 있어서 따뜻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 차가 전기차라고 한다면 이 열선 시트나 이런 전기 장치들을 사용하는데 약간 압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실내에서 소소한 전기를 사용하는 데 대한 압박감, 이런 부분 전혀 없이 편하게 전기도 사용하고 또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뒷좌석에 앉아서 이 차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하시죠. 자, 본격적인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모터가 움직이는 그런 이질감, 전기차의 이질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후진을 할 때 8인치 모니터에 후방 시야가 아주 시원하게 보여지죠. 후방 카메라 연동해서 차량 뒷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올라서서 짧은 구간에서 급가속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어떨지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실내 진짜 조용한데요. 타이어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야. 짧은 구간에서 빠르게 가속을 하는데요. 차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쭉 밀고 갑니다. 전기차만이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차 전기차 맞겠습니다. 가속할 때의 느낌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한 20-30km 저속에서부터 시속 100km 정도까지의 속도 변화를 보이는데 그 단계에서 힘의 끊김이 전혀 없습니다. 시속 100까지도 힘의 끊김이 없이 쭉 이어지는데요. 속도를 더 높인다면 아주 고속에 이르기까지 힘의 끊김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아주 그런 부분이 색다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쭉 가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항속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있는 온디맨드 리젠 시스템의 버튼을 딱 쭉 당기고 있으면 뒤에서 쓱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강한 제동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회생 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속도를 올려서 내리막길에서, 급한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조용하네요. 일단 전기차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엔진 소리를 들을 일이 없습니다. 엔진 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진동, 소음 진동도 없습니다. 아마 내연기관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이 이 차를 운전을 할 때는 상당한 이질감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엔진의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이 없고요. 거의 완전히 전기차와 동일한 그런 주행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 엔진을 살려내면 엔진 소리가 들리겠죠. 100km 살짝 넘게까지 속도를 올려봤는데도 엔진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로 있습니다. 명령을 말씀해 주세요. 93.9 FM 가기. 93.9 FM. 달리는 빠각에서 사람 구한대. 벼룩시장에서 사람 벌써 구했는데. 벼룩시장에서 일자리 벌써 구했는데 우리 동네 일자리? 자, 이런 정도의 오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기타 뜯는 소리가 아주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고요. 제법 양질의 귀에 착착 감기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하고요. 핸들을 놨습니다. 차선을 읽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굽은 길인데요. 차선을 읽고 갑니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핸들에서 손을 떼면은 안 되겠지만 아주 그냥 핸들에 손을 그냥 얹어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쥔 듯 만 듯 가지고 있어도 핸들을 차가 스스로 핸들을 조절을 합니다. 이른바 반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운전하기가 점점 더 편해지는 겁니다. 나중엔 그냥 뭐 한숨 자고 일어나면 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하지만 자, 앞차와 가까워지면서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차가 스스로 제동을 했습니다. 경고등이 울렸고요. 안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차가 스마트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알아서 차선 유지하죠.
앞차와의 간격 조절하죠. 급할 때 필요할 때 스스로 제동, 긴급 제동을 하죠. 운전자가 운전하는 동안 겪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친환경이라는 얘기죠. 어쨌거나 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상 주행 영역에서 풀 충전을 해서 집에서 나오면 90km까지는 전기차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크루즈를 작동을 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을 동안만 오버라이드 되는 거죠.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설정된 속도로 차가 회복을 합니다. 야, 감탄 소리가 절로 납니다. 가속을 할 때, 이건 뭐 자동차 같지가 않습니다. 가속 시간이 무지 빠르고요. 자꾸 이질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느끼게 되는 엔진 사운드, 그리고 적당한 진동, 뭐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에서 오는 이질감, 당황스러움, 이 차를 운전하는 초반에는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가속을 쭉 한단 말이죠. 대단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도 힘의 부족이 없습니다. 쭉 누가 당겨 주듯이, 뒤에서 밀어주듯이, 빨려 들어가듯이 움직입니다. 자,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런 도로에서 좀 더 유리하죠. 연비가 고속도로보다 이런 일반 도로에서 시내 주행 연비가 더 높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감속이 일어날 때 에너지 회생 제동이 수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도 결코 연비가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지금 주행거리 33km, 약 34km를 달려왔는데 평균 연비가 19.8km를 보입니다. 안전에도 이 차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일단 10개의 에어백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긴급제동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 하이빔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저속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 갖추고 있습니다. 자,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이 없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바닥까지 밟히고요. 서스펜션이 맥퍼슨 스트럿과 토션빔의 조합입니다.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토션빔이 올라가 있는데요. 뒤가 일체형이죠. 자, 정지 상태에서는 뭐 아주 정막 강산입니다. 아주 실내가 조용하네요.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 소음 진동에 예민하신 분들은 쉐보레 볼트 아주 적극적으로 구매를 고려해 봐도 좋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동을 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좀 올리니까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이 있으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차피 뭐 이 차의 특성이고 세팅을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굳이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주행하다가 변속기를 N레버에 놓고 중립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기차가 좀 허약한 이미지가 있죠. 친환경 자동차들에 대한 선입견, 오해가 있습니다. 성능이 좀 약할 것이다, 고속주행에 약할 것이다, 차체의 강성,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모터 같은 경우는 원하는 만큼 회전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그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전기차가
좀 더 빠른 가속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주 전기차지만 스포츠카 같은 성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큰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자체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속주행 한번 잠깐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서는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네요. 서스펜션이 차체를 확실하게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약간 소프트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 노면 상태에 따라서,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약간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시속 100km 정도의 안팎의 속도에서는 아주 편안한 그런 거동을 보입니다. 차 높이가 무척 낮습니다. 운전석 시트에 앉은 채로 도어를 열면 바로 발바닥이 땅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데요. 시트 포지션도 따라서 낮아졌죠.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그만큼 더 우수한 주행 질감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스펜션의 노면 충격 흡수 능력은 중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수하지도 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코너 들어갑니다. 좀 약간 서스가 물렁하고요. 서스펜션이 약간 물렁한 게 느껴집니다. 여유를 두고 코너를 하는 게 이 차는 낫겠습니다. 어차피 이 차 친환경 자동차에 포커스를 두고 개발된 차이기 때문에 고성능보다는 효율에 좀 더 중점을 둔 차죠. 타이어도 50 시리즈의 17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고성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전기차의 특성을 살려서 광폭 타이어를 띄우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을 좀 하드하게 세팅을 해서 이 차를 스포츠카처럼 튜닝을 해서 타고 다녀도 참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 결국 이 차를 전기차의 한 범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배터리의 성능, 내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불신, 걱정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쉽게 전기차로 건너오지 못하는 부분이 크고요. 10년 8만 킬로라는 보증기간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 10년에 10만 하면 어땠을까요? 큰 차이가 있을라나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더 얹어서 평소에는 전기차로 가지만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일회 충전으로 600-700km 정도는 쉽게 달릴 수 있는 게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점을 결합한 형태가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엔진이 올라가서 배기가스가 나온다는 부분 때문에 전기차가 아니다, 이런 또 기준의 경계, 친환경 차야 기준의 경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쉐보레가 다시 만든 게 순수 전기차 배터리 볼트죠. B볼트. 테슬라가 오랜만에 모델 3를 내놓는데요, 얘기한 게 1회 충전으로 300km를 갈 수 있는, 300km를 넘는 주행거리를 가는 배터리 전기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시점에 쉐보레는 B볼트를 선보이죠. 주행거리 380km 무려. 국내에서도 383km인가? 380km를 넘는 주행거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굳이 1년, 예치금을 걸고 1년 후에 나올 테슬라 모델 3와 유사한 성능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가격도 더 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순수 전기차 시장에는 배터리 B볼트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주행거리 연장형 V볼트가 이렇게 출시를 해서 두 개의 볼트가 친환경차 자동차 시장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주행거리 연장형 쉐보레 볼트, 친환경 자동차로서의 가능성 충분히 보이고요. 가속감 하나만 놓고 본다 하면 스포츠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아주 우수한 질감의 그런 가속감을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시스템,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결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운전도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점점 커지는 친환경차 시장에 진입하는 모델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죠. 올해 2월서부터 이제 쉐보레가 이 차를 출시를 했고요. 이제 곧 열릴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에서 이 차를 소개를 하고 서울 모터쇼에서도 등장을 하겠죠. 그 이후에 배터리 전기차 볼트도 곧 시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떨지 꼭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뒷공간은 문제입니다. 뒷좌석은 좁습니다. 5인승이지만 뒷좌석에 셋이 앉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머리 윗공간의 압박도 아주 심합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의 턱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실을 때 상당히 많이 높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건데요. 무거운 짐이라도 들으려 치면 그 조금의 높이 차이가 아주 큰 부담이 될 때도 있겠죠. 트렁크 턱을 조금 더 낮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의 전체적인 주행 특성은 전기차에 아주 유사합니다. 전기차와 동일하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모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전기차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엔진이 올라가 있어서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차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섞은 차라고 할 수 있고, 또 살짝 비틀어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그래서 단점이 더 돋보인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요. 분명한 건 역시 세상은 변하고 있고 자동차는 진화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죠. 친환경 자동차의 현실 가능한 대안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라고 보는 이들도 제법 있습니다. 논란을 이어가자면 끝이 없겠죠.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일까요? 자동차에서 나올 배기가스가 결국 발전소에서 한꺼번에 이제 나간다. 결국 이 전기차가 소비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떼서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 큰 틀에서 볼 때의 많은 그 논란거리 혹은 그 논쟁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좁혀서 운전자의 입장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친환경차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최적의 친환경차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차를 만나보면서 이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고 자동차 발전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는지요?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